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더운 하루였죠. 올 여름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올 여름은 장마도 굉장히 길었는데 이렇게 무더위와 열대야가 너무 지속되고 있어서 유난히 좀 힘든 여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복이 지났죠.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기를 기대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죠. 네, 지난주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다이어트를 올 여름에 너무 열심히 해서 살을 많이 뺐더라고요. 그런데 날씬해져서 좋기는 한데 있었던 비염 증상이 조금 더 심해졌고 자꾸 여기저기 아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일까요? X인 분도 많고 O인 분도 많죠? 제가 인터넷에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평소보다 적은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체온 저하와 불균형적인 영양소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20대부터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20대, 30대 때의 저였다면 이 질문은 O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모습 어때 보이나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해 보이죠? 오늘 강의를 끝까지 잘 들으시면 저의 건강한 다이어트의 비결을 아마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강의 앞서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먹는 대로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네, 20대 중반 때의 저의 모습이에요. 좀 많이 통통하죠. 네, 이때는 제 인생에서 몸무게가 좀 가장 많이 나갔을 때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술도 마시게 되고 이런 안주, 무분별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어느 순간 충격을 받아서 저는 바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였을까요? 굶었어요. 네. 단식을 했는데 20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며칠만 굶어도 살이 금방 잘 빠지게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20대 후반대의 모습인데요. 앞 사진보다는 조금 괜찮죠. 네, 근데 이때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저는 약의 부작용으로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던 때였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긴 시간 복용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불면증 이런 부작용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한 알로 시작한 알수가 내성이 생기면서 세 알, 네 알로 늘어나도 효과는 없었고 부작용들은 더 심해져서 복용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20대는 이런저런 다이어트와 실패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30대 중반이에요. 앞에 사진과는 반대로 제 인생에서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을 때인데요. 이렇게 효과 좋은 다이어트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에 힌트가 있죠? 네, 바로 독박 육아였습니다. 순하지 않은 아이 둘을 매일 거의 업고 안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게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아이 둘 엄마가 조금 날씬하다 이렇게 부러워하긴 했는데 저는 너무 마냥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에는 이렇게 구내염들이 막 한 5개, 6개씩 동시에 올라오는 적도 있었고 여름이 되면 손등과 팔뚝에는 햇빛 알레르기로 인해서 간지럼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니에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질환을 얻게 되면서 저는 어지럼증, 구토, 이명 등으로 병원을 가는 횟수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밖에도 저는 방광염, 대상포진, 만성 피로 등을 겪게 되면서 삶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시간들이 늘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질병들의 공통점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의 그런 잦은 다이어트 그리고 육아로 인한 체중 감소를 겪게 되다 보니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 저는 건강과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조금 깊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한 친구로부터 그럴 쯤에 유산화의 제품들을 소개받게 되었고 저는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유산화의 비움과 체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이 살이 찌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칼로리. 기본적으로 들어온 열량에 비해 나간 열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살이 찐다. 두 번째, 신진대사. 칼로리를 줄여도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찐다. 세 번째, 해독.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면 해독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살이 찝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요즘 소화비만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젊으신 분들은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도 다이어트를 원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고 또 실패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왜 자꾸 실패를 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 3번 보면 나와 있는데 원인보다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죠.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는 26,000가지가 넘는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방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살이 찌는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맞춤 관리가 정답이다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요요가 오고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것을 악순환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살이 빠질 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 5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독소 해결입니다. 독소와 다이어트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는 60조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세포 위로 이렇게 지방이 둘러싸고 있고 그 위로는 독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해독 기간을 거쳐서 독소를 제거해야 그 밑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고 제거가 되면서 우리는 건강한 세포로 되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독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독소에는 내독소, 외독소로 나뉘는데요. 이 내독소에는 우리가 숨을 쉬면 만들어지는 활성산소 그리고 장내 유해균의 독소들이 내독소이고 외독소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 그리고 섬유 유연제,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 그리고 미세먼지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바로 외독소이죠.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요, 몸이 붓는다거나 그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게 되기도 하고 소화 또는 대변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계속해서 피로감을 느끼고요. 결국 몸에 염증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독소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네, 이렇게 해독의 3단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출, 중화, 배설의 단계가 있는데요. 독소가 조직에서 순환계로 빠져나오는 배출 단계에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출된 독소는 간으로 가서 중화가 되는데요.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중화됩니다. 이때는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그리고 간의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실리마린 제품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설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만약에 변비가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독소가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와야 하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독소는 우리 몸 어딘가로 다시 흘러들어가서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식이섬유, 물, 유산균,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마그네슘 제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독의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독소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영양과 다이어트인데요. 조한경 박사가 쓴 환자혁명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 몸 안에 비타민이 부족해도 미네랄이 부족해도 우리는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배고프면 어떡하죠? 간단한 음식들 조금 자주 먹죠. 저는 빵을 좋아해서 빵을 조금 자주 먹는 편이고요. 그 밖에도 초콜릿이나 이런 믹스커피 같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잘 먹어요. 그런데 몸에서 원하는 영양소는 그런 음식들에 들어있지 않겠죠. 그럼 우린 다시 불필요하게 음식들을 섭취하고 그것들이 체지방으로 쌓이면서 살이 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찬 몸은 불필요하게 배가 고프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음식들을 찾지 않고 결국에 살이 찌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이 대량 영양소들을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미처 다 태워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체지방으로 쌓이면서 살이 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대량 영양소 중에서도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 많이 챙겨 드시죠. 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양소별로 소화, 흡수, 대사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고 또 지방으로 쉽게 축적이 되는 반면에 단백질은 소모되는 에너지도 높고 근육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단백질 더 열심히 챙겨 드시면 너무 좋겠죠? 네, 세 번째는 칼로리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굶으면 살이 빠질까요? 빠지죠. 빠지죠. 네, 살은 빠지는데 우리 몸에서는 비상사태로 인식을 하면서 대사 저하, 지방 축적, 근육 손실을 가지고 오고 오히려 살이 찌기 쉽다라고 합니다. 미용적으로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이 감소되고 모발이 굉장히 푸석푸석해진다든지 심하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굶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바로 열량을 조절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먹는 고열량 음식이나 밥 한 끼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0에서 1000kcal 정도의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뉴트리밀은 한 끼에 235kcal로 우리가 이렇게 열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뉴트리밀은 열량 조절뿐만 아니라 20g의 단백질, 10g의 식이섬유, 그리고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는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번째는 호르몬과 다이어트입니다. 네, 우리 수면 문제나 식욕, 그리고 뭐 갑상선 이런 것들은 모두 호르몬과 연관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비만은 호르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해야 살을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먹는 음식에 0부터 100까지 혈당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혈당 지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이나 햄버거 같은 거 우리 즐겨 먹는 음식들은 GI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몸속에서 빠르게 상승이 되고 빨리 올라간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과잉으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혈당이 빠르게 내려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남아도는 인슐린들이 결국에는 체지방으로 쌓이고 살이 찌기가 쉽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해 주시고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영양을 충분하게 드시고 칼로리를 충족 필수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빨간 그래프는 높은 GI 지수의 음식을 드셨을 때, 그리고 초록 그래프는 낮은 GI 지수의 음식을 드셨을 때예요. 빨간색은 그 혈당이 빨리 올라간 만큼 다시 빨리 내려가게 되는데 이 커진 폭만큼 체지방이 쌓이고 살이 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초록색 곡선처럼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완만한 곡선을 만드는 음식을 드시면 너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식품별 혈당 지수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5 이하인 음식으로 드시면 좋다. 그런데 우리 하루에 3끼 먹죠. 이 3끼를 매번 55 이하인 음식 찾아서 체크해가면서 드시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번거로워요. 뉴트리밀은 평균 GI 지수가 23입니다. 이 23은
우리 채소에 오이나 청경채와 같은 수치인데요. 청경채와 오이와 같은 채소에는 몸이 원하는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뉴트리밀은 GIGS뿐만 아니라 영양과 칼로리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살을 빠지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감소되고 살을 찌게 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수면 시간 4주 해독 다이어트를 쓴 박용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그것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라고요. 왜냐면 자는 동안에도 이 세포들은 회복이 되고 재생이 되어야 하는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살이 더 찌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고지방, 고탄수화물 음식 섭취를 유도해주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상승이 되고, 또 이 식욕 조절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은 장에서 90% 이상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울증이 온다든지 우리가 폭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 또한 굉장히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5가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소를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충분한 영양을 채워주시고, 세 번째, 적절한 칼로리, 네 번째, 호르몬 균형, 다섯 번째, 수면 및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완벽한 원리를 가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바로 유사나의 리셋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1단계는 우리 하루 3끼 뉴트리밀을 섭취해 주시고 종합 영양제와 맞춤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는 해독의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는 모두 공통적으로 장 관리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 해독의 단계는 몸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장해독, 간해독, 세포, 혈관해독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몸의 건강 스위치를 켜주는 단계입니다. 5일에서 7일 동안 지속해 주시면 좋고, 이때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2단계는 체지방 감량 단계인데요. 하루 2끼는 뉴트리밀을 섭취하시고 한 끼는 건강한 일반식을 드셔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요요죠, 요요. 네, 요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빠지고 유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계단식 감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꾸준히 해주시면서 그런 체지방 감량을 해주시는 것이 너무 좋겠습니다. 네, 3단계는 유지의 단계인데요. 하루 한 끼는 뉴트리밀을 섭취하시고 2끼는 건강한 일반식을 드시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포에 담은 유사나의 건강 약속, 바로 종합 비타민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구성분으로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고 쉽고 위생적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 앞에 보여드렸던 5가지 중에 우리가 독소와 영양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 대용식 뉴트리밀입니다. 뉴트리밀은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으로는 독소, 영양, 칼로리, 호르몬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 맞춤 뉴트리션 제품들인데요. 중성지방 억제, 인슐린 조절, 염증 예방을 해줄 수 있는 바이오메가 제품이 있고요. 강력한 항염, 항알러지, 항균 작용을 도와주고 이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한정으로 되어 있는 프로후라바놀 C300과 C600 제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독소 중화에 도움이 되고 에너지 대사 향상, 그리고 칼로리를 2배로 연소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에요. 코키논 30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밀크시스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헤파실 플러스 제품입니다. 우리 간이 평상시에도 500가지가 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는 더 많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헤파실 플러스도 필수로 드셔야 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네, 마그네칼 D는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장 건강 제품인데요. 소장에서 대장까지 살아가는 100억 마리 균주가 특허받은 균주가 50대 50 균형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프로바이오틱 제품이 있고요. 소화효소 구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는 알로엔즈 플러스 제품입니다. 알로엔즈로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피부 건강, 장 건강, 면역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장내 환경 개선과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화이버지 플러스 FOS 액티브 제품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녹차 추출물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로 메타볼리즘 플러스 제품입니다. 12주 동안 인체 적용 시험에서 허리둘레, 체지방, 체중 등 9가지가 감소되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다이어트 할 때 그런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는 제품인가 생각을 해요. 이 제품들로는 독소, 영양, 칼로리, 호르몬, 수면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다이어트는 혼자 하면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왠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산화에서는 과학적으로 설계된 개인 맞춤 통합 영양 프로그램인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챌린지 총 결산 결과 체지방 감소량이 16,270kg, 그리고 챌린지를 완료한 참가자의 수가 11,203명. 굉장한 숫자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런 꾸준한 챌린지를 통해서 건강한 40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열심히 챌린지를 참여한 인바디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I형이 나왔어요. D형은 아니지만 I형이 나왔는데 저는 늘 검사 결과 여기 복부 비만이 많은 허약형 C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인바디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몸무게와 끝날 때의 4주 후에 몸무게가 같죠. 그런데 골격근량과 체지방량은 어떤가요? 골격근량은 계속 증가를 했고 체지방량은 계속 감소된 것이 바로 포인트이죠. 그리고 이 인바디 결과뿐만 아니라 저의 눈바디 어떤가요? 괜찮죠? 네, 저는 이 늘상 입는 청바지였는데 4주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입었더니 이렇게 여기 뱃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바지가 다 커졌어요. 입는 바지들이. 그래서 지금 입은 이 바지도 여기 제가 옷핀을 꽂고 입을 정도로 뱃살이 되게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번 다이어트 결과를 굉장히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NK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이런 데서 요즘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요. 암세포와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주는 면역세포를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피검사를 통해서 이 NK세포의 활성도 수치 검사를 해요. 그 검사 결과를 보는 기준은 그 기준이 100 미만이다. 그러면 안 보이네. 악성 종양 질환이나 성인병과 자가면역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NK세포 활성이 매우 낮은 상태로 이상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에서 250이다. 그러면 NK세포 활성이 낮은 상태로 경계 구간, 그리고 200에서 250에서 500 사이는 이상 수준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보는 관심 구간이에요.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500이 넘었을 때 면역 기능이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요. 특히나 100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이상적인 수치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5대 암 환자와 정상인의 NK세포 활성도를 비교한 표를 보면 그 활성도 수치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 부부가
올해 초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에는 저이고 밑에는 저희 신랑이에요. 둘 다 정상 구간인 500은 충분히 넘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신랑의 수치가 1770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의미를 두는 것은 저희 신랑이 30대 후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골. 그런데 늘상 병원에 가고 잔병 치레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 수치를 낳았다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40대 중반인 지금은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유산화 제품을 더 신뢰하고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굶는 게 아니라 영양과 운동으로 세포를 건강하게 하여 대사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제대로 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우리의 면역력을 올릴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오겠죠. 네, 여러분 4주 후에 여러분들의 리즈 시절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너무 기다려지죠? 다가오는 헬시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5기에 모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빵빵한 상금과 최대 20%의 페이백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모두 도전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